근데 뭐 김재동 뭐 이승환도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나도 안 들어간 거라고 급을 자기가 그렇게. 네, 그 급입니다. 김재동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여러분 봤죠? 나도 그래서 안 들어간 거야.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알았지? 못 들어갔다고 하도 비웃어갖고 시청자들이. 네. 아니 근데 이제 다시 원본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다시 긴장들을 아, 하고 있어요. 막 네. 저도 지금 1인 시위라도 해야 되나? 네. 왜 얘기만 뺐냐고. 네, 그 아마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우리 그 138명의 작가님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하죠. 좀 걱정 뭐 사실 영광이죠. 근데 전우용 작가님 그러셨던가 그 교수님이 그 블랙리스트가 평상시에는 뭐 조심할 명단이지만 유사시에는 처형자 명단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농담처럼 블랙리스트 했는데 그게 아니다. 끔찍한 네, 거죠. 정말 사실은. 끔찍한 명단. 그리고 정말 이게 가난한 작가들을 돈으로 옥죄이고 돈의 프로젝트 지원금을 끊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 그러니까 굶어 죽을래? 저기 협조할래 이거잖아요. 옛날에 친일파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의 작가들을 친일행위에 앞세웠던 건데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블랙리스트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이게 이제 예. 잠깐만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지금 단원고 약전이 나온 지 사실은 1년이 돼가요. 벌써. 예. 근데 이거 아마 시중에서나 도서관에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쵸.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9플러스 북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아주 좋은 출판사예요. 좋은 네. 일을 많이 하는 출판사인데 이 단원고 약전을 출판함으로써 거의 문 닫을 지경까지 오게 될 만한 그런 일이 생겼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것, 즉 희생자를 기록한다는 것이 최초로 시도된 일이에요. 최초로 시도된 일이고 여기에서 우리 작가님들이 어떠셨냐면 내가 이 글을 썼다를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자의 이름도 양보하고 뭐 인쇄를 비롯해서 저희가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하고 여기에는 오로지 주인공인 아이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희생자들만. 그리고 뭐 저희가 저작권이나 뭐 이런 걸로도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작가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12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이 한 1,500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가는 139명이지만 인터뷰에 응한 분들은 모든 유가족분들, 친구들, 뭐 학원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공동체가 다 같이 만들어낸 작품이거든요. 굉장한. 네.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이런 시도 자체가 네, 처음이죠. 시도 자체가 굉장히 네. 유의미한 역사적인 작업인데 네. 도대체 왜 이 작업이 그토록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거의 보급을 주도해야 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초로 요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가지고 서울시 한 군데에서만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라는 걸 처음 보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역시.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뭐 세종시도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뭐 그 밖에 사실 전국적으로 저희가 2014년 5월에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이 되면서 네. 저희가 이 책을 발간할 당시만 해도 기대감이 좀 컸어요. 예.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세월호 이야기가 많이 보급되고 세월호 이야기가 많은 전파를 타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시대이니까 이 책을 사서 보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갇혀버리는 거죠. 차단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만들기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박수민 미용실이나 비정규직 출근하세요의 경험도 있고 또 이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작가들이 광화문 광장에 시를 써서 걸개를 걸었던 것 활동을 가장 먼저 한 활동이었죠. 그때 그 걸었던 걸개 그림을 책으로 묶은 세월호 이야기라는 또 책이 있어요. 거기도 60명의 작가들이 동화 작가들이 참여 동시 쓰시고 동화 쓰시고 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약간 얘기 좀 하세요. 자꾸 딴 네. 얘기 좀 그만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때도 이 책이 그 책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늘 답답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작가로서는 이 책을 같이 읽고 뭐 강연도 가서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책을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그 결정을 내려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네. 의회 의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도와주셔서 통과가 됐고 아마 이제 서울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책을 학교라든지 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 뭐 이런 곳들에 보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짜서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권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어요. 예, 서점에도 다 깔려져 있고 주문을 온라인 주문을 하시면 낙권으로도 사실은 구매하실 수가 있는 책이고 12권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들죠. 15만 6천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전집료를 신청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5만 원 이상도 신청을 안 받아요. 그래요? 네. 공공도서관이?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1권부터 12권까지니까 네. 한 번 신청하실 때 3권씩 하셔야 돼요. 어. 그래야 5만 원이 안 넘고 어. 그래야 이제 이걸 받아주는 거예요. 예. 아, 중요한 얘기네요. 중요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집으로 하면 안 되고, 3권씩 1, 2, 3권 신청하고, 약간 그 100일동 언니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1, 2, 3권 할게. 언니가 4, 5, 6권에, 그 다음 위층 언니가 6, 7, 8, 7, 8, 9 이렇게 해서, 3권씩 나누어서 신청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팁이네요. 네. 예, 자,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일 사건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단일 한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 1,500명을 만나고 그들이 풀어낸 이야기들을 어떤 프로젝트 도서로 만들어내는 시도 자체가 세계에서도 드문 사례일 것 최초요. 같아요. 거의 없을 겁니다. 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이고요. 외국에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많은 뭐 의없는 참사가 일어난 것도 뭐 전례가 거의 없지만 거기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130명, 1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런 기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죠. 혹시 그러면 생존 학생들도 만나보셨나요? 생존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저희 작업의 1차 작업에는 같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경로로 다른 일을 하면서 많이 만나봤는데 이 책은 1차로는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또 일반인 희생자분들이 접근이 되게 어려워요. 그쵸. 예, 그래서 단원고 일부러 정부에서 분리시켰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그것도 가장 큰 이유고 그 지금 현재 가족협의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일반인 희생자들의 경우는 별로 없고,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희생자들이 그래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 조직을 만들어야 어떤 힘도 갖게 되는 거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저희 그 뭐 작업들,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지가 않았고 그 피해자 조직들이 강력한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지 않았는데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참 전례 없이 그 4.16 가족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분들이 모여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천안함이라든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희생자들이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한 게 최초잖아요. 그렇죠. 진상규명 네. 활동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희생자가 100명 이상이 되는 그 해난 사고, 바다에서 일어난 그 여객선 사고가 6번이에요. 뭐 서해 페리오 사건도 있었고, 한성호, 남영호, 뭐 창경호부터 등등 많은데, 이 세월호 참사는 그 중에 그 대형 사건 중에서만 6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50년 이후로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2건이 있었고, 그 사이에 세월 페리오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거든요. 우리가 근데 기억 못하죠, 예전의 사건들을. 그렇죠. 기억 잘 모르죠. 못하고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아주 경우도 똑같아요. 뭐 처벌도 아무도 선원들만 받고 그 다음에 말단 공무원 한 명 받고 그리고 매뉴얼이구만 그게. 매뉴얼이에요. 네.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50만 원, 당시 돈으로 5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주고 묻어버려요. 그게 묻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사건조차 기억을 못하는데 세월호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세월호 참사 터지고 온 국민이 얘기했잖아요.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뭐 엊그저께 나온 그 노래도 방금 전에 틀어주셨던 노래도 그런 의미고
그러면 이제 저희 작가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무엇을 기억해야 되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억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지고 다짐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억할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첫 번째가 희생자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리고 생일을 기억하는 경우도 그런 거고. 조금 더 들어가서 저희는 이 한 아이가 19살이 되기 전에 정말 꽃처럼 예쁜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만난 거죠. 만나서 이 아이의 그 4월 15일 이전까지의 삶만 닮았어요. 여기에는 16일 아침부터의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월 15일 아침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금요일에 올게요. 라고 인사하고 떠나던 아이들의 그 마지막 모습까지만 담아놓은 책이죠. 아유, 근데 이게 그 가족들이 인터뷰를 할 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작가님들이 힘들었죠. 말씀하세요. 진짜 작가님들도 그거 진짜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 일단 위로가 먼저였고요. 그리고 공감이었고 아이를 품는 과정, 그리고 글을 쓴 다음에 이제 보내는 과정, 다 힘들었죠. 만나자고 약속 전화를 하는 것도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먼저 문자를 하죠. 이렇게 작가 누구입니다. 언제 통화를 한번 하실까요? 아니면 통화하시기 힘드시면 약속을 잡을까요? 해서 이제 SNS에 익숙하신 분들은 통화 없이 바로 이렇게 만났고, 또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겠냐 싶었겠지. 네, 예를 들면 한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편의상인데 아이 이름은 얘기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약속 장소에 30분이 지나도. 그래서 왜 안 오시나 하고 있는데 거의 1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니 혼자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늦었냐고 이제 자기가 먼저, 나는 왜 늦었냐고 말을 안 했고, 그랬더니 오다가 두 분이 싸웠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다시 이 아빠 차에서 내려서 자기 혼자 그냥 공원을 걸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빠가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작가님 기다리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어떡하냐, 너라도 가라. 그래서 또 그 전화를 받고 한 30분 거기 앉아 계시다가 어쨌든 만나야겠다 하고 왔죠. 그리고 인터뷰를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또 제가 어릴 때 또 겪은 우리 부모님, 아까 그 리스트 말씀하셨지만 우리 외삼촌도 보도연맹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평생 어머니가 그 한을 품고 사셨던, 그리고 또 20살에 딸을 잃었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오빠도 잃고 딸도 잃고 이랬던 일종의 국가 권력, 그런 이제 얘기도 하면서 나도 경험자이고 또 내 딸도 이 아이들하고 나이가 같은 97년생이고 이제 그러면서 공감대를 이렇게 찾으면서, 또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잘 하니까 좀 웃겨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생존 학생 얘기도 했는데, 어떤 한 남자아이 이제 취재를 하는데 그 남자아이랑 절친인 아이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기로 하고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이제 둘 다 남자라고 센 척하는 거예요. 서로 안 울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울만한 얘기를 하면 딴 얘기 해버리고. 그래서 한참을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그 친구 얘기를 별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다시 만나자고 하기가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원고를 40매 분량만 쓰게 해줘서 참 고맙다. 길게 쓰게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로. 근데 그 친구, 그 생존 학생은 지금도 가끔 카톡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뭘 공부하고 싶냐고 하니까 역사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 역사 덕후다.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읽어봤느냐, 그러니까 안 읽어봤대요. 우리 만난 기념으로 내가 그 책을 사주겠다. 얼마 전에 봤더니 사학과를 갔대요. 그래서
잘 갔다고 이 업계에 들어온 거 환영한다고 생 고생 좀 해봐라 이 바닥이 얼마나 힘든 바닥인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러면서 했던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 단원고 약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실제 유가족을 만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2015년에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도보행진하셨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 먼 거리를 그 추운 날 도보행진을 했던 이유가 시행령 폐기. 그 지금 그 말라 질식사된 그 특조위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법 어렵게 만들어낸 특별법을 지키려고 시행령 싸움을 하고 있던 당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팽목항에 같이 가서 도보행진도 같이 하고 돌아와서 이제 좀 해볼까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삭발식 하셨죠. 부모님들이 삭발식 하시고 막 비 오는 날 그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하면서 울면서 우리가 외쳤었죠.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시행령은 강제로 밀어붙이고 뭐 세월호 인양하겠다 이런 거 발표하면서 관심을 싹 돌리고 동시에 그 아픈 부모들한테 배보상 액수를 딱 내밀면서 돈 받고 떨어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부에서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이 더 아프게 몰려있던 상황이었어요. 막 일베를 비롯해서 막 공격이 들어오고 그런 와중에 우리 작가분들이 부모님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예,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만나면 대부분 작가님들이 뭐 2시간 인터뷰를 한다. 그럼 2시간 중에 아이 얘기는 한 30분 하는 거고 1시간 반은 일단 붙잡고 서로 우는 거죠. 그 속상한 마음, 힘든 마음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한 번 만날 거 이제 2번 만나게 되고 3번 만나게 되고 또 부모님만 만났다가는 또 친구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느낀 건 뭐였냐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건 304명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5천만 중에 304라고 생각해요. 근데 304명의 한 명 한 명이 304개의 우주였습니다. 우리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희생자는 304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은 그 한 사람을 둘러싼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하나의 이제 취재를 갔는데 부모님이 안 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저는 알죠. 그게 강하지 않는다는 걸. 예, 그게 훨씬 더 저한테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아이 얘기를 쭉 하고 특히 이제 아버님은 더 좀 저쪽 동쪽의 남쪽 분이라 센 척하는 그래서 아버님 우셔야 됩니다. 울어야 아이가 편하게 그쪽에서 있을 수 있고 아버님 어머니도 잊을 수 있고 잊어야 가슴 속에서 잊어야 진정으로 아이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처음에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아버님들은 안아주면 잘 안 떨어지세요. 센 척하고 막 농담하시다가도 아버님 한번 안아요 이렇게 안으면 안 떨어지세요. 그래서 남자끼리 안는다고 옆에서 막 놀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게 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동생들 있는 집에는 케이크를 보내주고 또 광장에서 만나면 이렇게 스스럼 없이 포옹할 수 있고 그리고 가끔 문자를 보내거나 이래서 잘 계시냐고 그 또 뭐 SNS에서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거기 댓글을 달 때도 뭔가 가족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 딸이랑 다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쓴 5아이가 다 내 새끼 같고 그런 느낌이 있죠. 모든 작가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작가는 취재하러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해서 못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듣고 집에 와서 그걸 자기 속에 품는 과정에서 자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하고 갔다 와서 3일 동안 못 일어난 작가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견디시고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책이 되게 그러니까 슬프고 막 힘들게 읽어야 될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가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요.
세상에 더 이상 마주할 수 없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품어야 되니까 이미 이 아이는 우리 별에 살고 있지 않은 아이를 품어야 되니까 처음 만남 자체가 슬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기 위해서 이 아이를 만나다 보니까 너무 다 예쁜 거예요.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품 속에 사실 이렇게 살아난 아이들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예쁜 순간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청소년 소설, 어느 아이들 소설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좀 썼으면 좋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딱 두 가지 종류예요. 아이의 가장 예뻤던 모습, 그리고 그런 아이에게 내가 가장 잘 못했던 모습.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뭐 전교 1등이 너무 많아. 내지는 뭐 다 뭐 이렇게 훌륭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아이건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부모에게는 전교 1등 따위가 중요하지 않은 가장 빛나는 존재잖아요. 그랬죠, 우리가. 태권도 한 아이를 썼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이가 한국에서 발차기를 가장 잘했대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그 아이한테 태권도를 가르쳤던 이제 관장님을 인터뷰하러 가서 그 아이가 태권도 했던 시절의 얘기를 서로 이렇게 막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렇게 아까운 나이를 어떡하냐고. 제가 이제 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관장님이 저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나오면서 그 태권도 하는 친구들하고 내 갈 때 또 인사할게 해놓고는 인사 못하고 왔어요. 저하고 이렇게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나서 관장님도 바로 못 들어가시고 화장실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우주 5개를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 있었을까. 작가라는 직업이 어떤 때는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우리 작가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어머니 상을 치르면서도 이 장면을 나중에 내가 소설에서 어떻게 써먹을까. 그런 게 작가라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이 우주를 만나서 그 아이를 품고 또 그 글을 쓰고 다시 보내주고 하는 과정에 보내지를 못하니까,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보내지 못해서 힘들다가 요즘 이제 안 보내고 있어요. 가지 말아라. 그럼 나랑 살자. 네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라. 그런 과정들이 작가인 저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자산이죠. 작가로서는 굉장히 잔인한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예은이를 썼다. 그럼 예은이를 쓴 작가에게는 일주기 때는 세월호 참사 1주기지만 2주기는 예은이가 떠난 2번째 날이다. 3주기는 예은이를 보낸 3번째 날이 되는 거죠. 나의 예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예슬이가 되고 나의 경빈이가 되는 거죠. 그 139명의 작가의 손을 통해서 나온 우리 245분은 그렇게 또 하나의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 애가 가족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저께 이제 왜 그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뭐 그 감옥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자기 딸 정유라 얘기가 나오니까 울었다고 하잖아요. 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라면, 아니 자식이 새끼 중요하면 남의 자식은 남이라서 그런 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가족들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작가들도 아직 우리는 이 250명의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가슴에 묻으라고 하는데 가슴에 묻어지지가 않죠. 그럼요. 그게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진짜 잊고 가슴에 묻을 수 있을 때는 왜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강제적인 이별을 할 수밖에 없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 돼야지 되는 건데, 진상규명을 하려면 도대체 이 참사는 무슨 일이었던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참사의 의미는 5천만 분의 304가 그냥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불행히도 희생된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명 한 명이 다 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애들이거든요. 우리는
20년 후에 304명의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304개의 가정이 아니라 몇 천 개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놓친 거죠. 그 아름다운 꿈들을 놓친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알아가는 것이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막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슬픈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내 아이 얘기잖아, 옆집 아이 얘기잖아. 그리고 이래요. 어느 부모가 이 책을 읽고 엄마 교육, 부모 교육 이런 거 백날 첫날 해봐야 소용없다. 이걸 딱 읽으면,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 모임 뭐 이런 거 한번 가보면 그런 거 수십 번보다 낫다. 존재의 소중함, 그리고 진짜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모든 답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책이고, 워낙 대한민국의 훌륭한 작가님들이 다 모이셔서 쓰셨어요, 솔직히. 그래서 자신하건대 일단 첫 장을 여시면 끝까지 보게 되실 거라는 거. 자신하니까 꼭 그러니까 신청도 해주시고, 보급 신청도 해주시고. 낙권으로 팔거든요.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니까 좀 사서 많이 읽고 옆집에도 얘기해 주시고 앞집에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 작가들이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을 만나러 적극적으로 갈 겁니다. 가서 그러니까 제가 쓴 아이는 제가 쓴 이야기, 그리고 아이의 사진, 뭐 영상 이런 거 같이 보면서 한 우주가 태어나서 어떻게 18년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 우주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 우주들이 어떻게 꿈을 갖고 살면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이 책이 이제 좀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사실은 이제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희생자들을 온전히 기억해냄으로써 우리가 받은 정신적인 트라우마, 사실 이건 5천만이 받은 상처거든. 우리 모두가 받은 상처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아이들을 다시 온전히 되살려냄으로써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게 사실 뭐 본 전체를 살 수 없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눠서 3권씩 하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읽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실은 그 슬픈 이야기가 아닌 얼마나 웃긴 얘기가 많겠어. 네, 많아요. 그 18살짜리 아이들이 그 수학여행을 가기 전까지의 모습, 그 개구지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날마다 꿈과 고민이 많았던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네, 있었을 그럼요. 것이고, 그 모든 아이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우리 청소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대책 없는 출판사 사장님이 망해가면서까지 품고 있는 자기가 무덤에 가지고 갈 마음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이 귀한 책들이 네.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널리 이 책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우리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들이 치유할 수 있는 약으로서 이 책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네. 공동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예. 예. 저희가 2017년 1월 19일 내년 1월 19일에 창원에 가요. 1월 19일이요? 네, 1월 19일 목요일 6시 반에 창원 문화강당 여기를 가서 뭘 하냐면, 제가 이 책을 들고 가서 단원고 약전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 진상규명 활동, 그 다음에 뭐 인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끼시는 것들, 또 부탁하실 것들을 같이 얘기하러 가실 거예요. 1월 19일 어디요? 창원? 창원이에요. 창원 예. 어디? 창원 문화강당, 문화회관,
어디였더라? 이름을 장소를 까먹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창원에 가서 저희가 그 강연을 할 예정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또 김탁한 작가님, 거짓말이다를 쓴 김탁한 작가님 강연까지 같이 이렇게 할 건데, 창원에 계신 분들, 마산에 계신 분들, 근처에 뭐 진주에 계신 분들 시간 내셔서 꼭 오셔갖고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가시고요. 저희 작가들도 가니까. 벌써 나오네요. 창원 문화강당 6시 30분. 네, 찬원 문화강당 6시 30분. 네, 맞습니다. 어우, 훌륭하세요. 성산 아트홀이에요? 네. 성산 아트홀입니까? 성산 아트홀은 제가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성산 아트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창원 문화강당 6시 30분. 네. 예. 정확한 정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요. 아, 이 책은 한 권이 뭐 한 11,000 얼마 정도밖에 안 해요. 12,000. 12,000원? 네. 예. 네, 그래서 제일 두꺼운 책을 한번 볼까요? 창원 문화원 강당이에요. 창원. 문화원 강당. 문화원 강당. 네. 예. 우리 형은 19살, 2학년 8반. 네. 이게 2학년 8반 아이들의 네. 이야기인가요? 이게 1권부터 10권까지는 반별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책의 두께가 다 다르죠, 반별로. 예, 책의 두께가 다른 이유는 밤마다 희생된 별이 된 아이들의 그 숫자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2학년 4반 책, 요 네, 책이나 특히 이제 이거, 요 3반 책하고 4반 책이 특히 이제 재밌습니다. 본인이 쓰셨거든요. 3반 4반 또 100% 예,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각 사심- 권별로 사심 납권은 광고가 13,000원이에요. 낫권으로는 한 13,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 네. 예. 예, 13,000원인데 이게 뭐 두께와 차이 없이 다 똑같은 분량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이렇게 사진도 들어있네요. 네. 예. 앞장에는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 이야기가 나오고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 앞에 나온 이 그림 같은 이런 사파도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책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이거 세계사에 유례없는, 요즘에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늘 나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사를 새로 쓰고 있다. 세계사에 이런 역사가 없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4.16 단원고 약전도 우리가 새롭게 써낸 세계사의 한 장면이 아닌가. 문학계에서 그렇죠. 그쵸. 예, 세계 문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인 것 같아서 이 책을 널리 알리고, 이게 노벨 문학상 이쪽에다가도 알려야 될 것 같아. 네. 노벨 평화상 쪽에다 알리든지.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가 온전히 이 304 우주를 기억함으로써 저들에게 복수하는 거. 사실 박근혜는 3년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제로 잊으라고 강요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하나를 복원해서 아이들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에게 정말 멋진 비곁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3권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니까 나눠서 동네 분들이랑 나눠서 같이 이 4.16 단원고 약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1월 19일에 창원 문화원 강당에서 6시 반에 작가님의 강연과 유가족분들도 네.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런 시간이 있다니까. 네. 마산, 창원, 진주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에 계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뭐 네, 저는 은하야 다윤아 울어요. 현철이 영인이 얼른 와 내가 써줄게. 저희 이제 미수습자. 두 분 선생님 얼른 오시고요. 건재건, 건혁규, 이영숙님 어서 돌아오세요. 네, 저희가 여기에 담지 못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경기도교육청의 힘과 상관없이 저희 작가님들하고 출판사하고 약속했어요. 미수습 세월호가 온전하게 올라오고 미수습자가 수습이 되면 그때 이번에 담지 못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13번째 약전을 만들겠다. 꼭이요. 네, 2017년 안에 반드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다윤이 영인이 현철이 중에 한 명은 꼭 제가 쓸 거예요. 제가 쓰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약속된 30분을 훌쩍 넘어섰지만 너무나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책은 고통의 기억의 고통이 아니라 어떤 복원의 이 복원 그리고 정말 이 되살려내는 그런 책이구나.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음료수 한 잔 정신이 없어갖고. 아니요, 아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두 분의 작가님을 모시고 그 4.16 단원고 약전 이야기를 전에 같이 한번 봤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작가님 보내드리고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노래 하나 듣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떠오르어. 아, 머리가 막 열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정말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네. 이 책을 저기 주고 가셨어요. 네. 정말 이렇게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예. 경기도 교육전 약잔 작가단 지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이 역금. 예. 그 4.16 단원고 약전 짧은 그리고 영원한 2학년 6반 그만 울고 웃어줘라는 예. 약전이란 줄여서 간략하게 쓴 전기입니다. 4.16 참사로 별이 된 이들을 영원히 기리기 위한 취지로 이들의 삶과 꿈을 12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4.16 단원고 약전은 별이 된 이들의 삶과 못다 이룬 꿈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책입니다. 소설가, 동화작가, 시인, 르포 작가 등으로 구성된 138명의 약전 작가단이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인터뷰하며 가족들을 깊이 배려하고 그 정서를 공감하며 집필하였습니다. 아유, 이 아이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이렇게 또 적어놨네. 예.
아름다운 힘 태민. 이렇게 이제 동생이랑 찍은 사진, 그리고 이제 엄마와 함께 타이타닉의 주인공들처럼 중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사진이 있네요. 봄의 아이, 단단하게 여문 이름 태민. 태민은 봄의 기운이 막 움틀 무렵인 3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태민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누구나 부르기에 좋은 어감을 가진 이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진수와 태민 중에 고민을 하시다가 구시성을 붙여서 부르기에는 구태민 쪽이 더 발음하기 좋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어 결국 첫 아이의 이름을 구태민으로 정했습니다. 클태, 백성민이란 한자어로 이루어진 까닭인지 구태민 하고 부르면 단단하고 믿음직한 인상이 남겨지는 듯 했습니다. 고놈 참 야무지네. 우리가 어떤 이의 이름을 발음할수록 말의 힘은 그 사람의 인상을 조각하는 일뿐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을 형상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태민이란 이름을 부를수록 차오르는 믿음직스럽다는 인상이 태민의 성격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태민은 가족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신뢰의 크기에 힘입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신감을 키워나갑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외할머니의 칠순 기념으로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을 때의 일입니다. 모처럼 다 같이 모여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에 설렜고 또 그만큼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청명한 공기로 가득 찬 제주의 여름을 빙 둘러보면서 미천 동굴에도 들렀습니다. 동굴 내부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많이 어둡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굴은 동굴이기에 조심스럽게 다녀야 하는 곳이었지요. 태민은 동굴 안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통통한 몸이었지만 태민은 곧잘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공처럼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모두 함께 동굴을 빠져나간 후 가족들은 그 안에 있는 조각상을 만지고 오면 잘 산다는 전설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나가듯이 나눈 대화였는데 어느샌가 태민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나 봅니다. 태민은 왔던 길을 되돌아 잽싸게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난 태민에게 어른들은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태민은 가쁜 숨을 고르며 홍조를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동굴 안에 있던 조각상을 만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땐 어린 태민으로 하여금 조각상을 만지고 오게끔 한 용기는 아마도 태민 자신의 삶을 다부지게 이어가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던 가족들 모두에게 행복이 넘쳐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빚어졌을 터입니다. 그런 태민의 속을 헤아리셨다는 듯 외할머니께서는 연신 저놈은 어디를 가서든 잘 살 것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태민은 여러모로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자존감을 지킬 줄 아는 아이.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 오늘 방송을 못하겠죠? 예. 이렇게 이제 그 태민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야. 어떤 이야기는 여간에선 끝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목마다 이야기의 흔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에는 돌아보지 않더라도 저울로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리라 쉽게 믿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엔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다가 와라 껴안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느새 삶의 일부분으로 나란히 자리한 이야기, 태민의 이야기입니다. 태민을 떠올리면 씩씩한 기운이 가장 먼저 찾아듭니다. 그 기운이 자주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만 같습니다. 강단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고 응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힘이 되어 태민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나란히 걸어갈 것입니다. 태민의 삶이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짤막짤막하게 그 태민이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너무 희생자가 많아. 1학년 6반에 이렇게 그 짙은 색깔의 파란색이 사라져간 아이들의 숫자이겠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으로 복원해낼 때에 세월호를 잊으라고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가장 멋진 복수가 되는 게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책은요. 4.16 단원고 약전 1권부터 12권인데요. 공공도서관에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신청하실 때 전집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나누어서 1, 2, 3권, 그 다음에 4, 5, 6권, 그 다음에 7, 8, 9권, 10, 11, 12권 이렇게 3권씩 나누어서 신청을 하셔야 이 책을 온전히 구입할 수 있답니다. 공공도서관에 4.16 단원고 약전 이렇게 1, 2, 3권 4.16 단원고 약전 4, 5, 6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우리의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잊어버리라고 강요하는 저들에게 멋진 복수를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오는 1월 9일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1000일 근처에 행사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뒤 1월 19일에는 창원에서 이 책의 작가들과 유가족들이 함께하는 창원 문화원 강당이라는 곳에서 모임이 있다니까 경상남도에 계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유가족분들께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요? 예. 12권을 다 같이 사면 14만 400원에 한 지를 다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공도서관에 신청하실 때는 3권씩 묶어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전해드렸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뉴스로 돌아가야 되겠죠? 아까 이제 이 작가님들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반기문과 신천지 사진이 막 이제 반기문 신천지라고 막 뉴스에 검색어로 떴는데, 사실 네이버 검색어는 요 며칠 전에 기사도 나왔어요. 예, 네이버 검색어를 정부 요청하면 조정했다. 관련 기사 좀 갖고 와 보세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의 검색어를요, 정부가 요청하면 조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